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6%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가 어제에 이어서 연이어서 하락이 좀 발생하고 있는 자리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선 부근에서 시가가 시작했다가 이 5일선과 11선이 겹치는 구간에서의 저항을 테스트하고 나서 과도하게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가 전쟁 이슈를 떠나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증권사 시스템 자체도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탁론이라든지 아니면은 CFD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신용매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반대 매매가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대 매매 시간에 딱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더 낙폭이 연출됐었던 이 에코프로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대 매매가 쏟아져 나왔었던 그런 하루면서, 자, 특히나 우리가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를 다뤄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전쟁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짚어봐 드리면서 예측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대응의 영역에 접어들고 있는 이 에코프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만 나파는 구간까지 밀리면서 일견 보면은 아직까지 61선을 터치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지지가 연출될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황에서는 먹히는 패턴이지만, 지금 그런 거 뭐 없이 21선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깨면서 내려갔었던 자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낙폭이 진정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다 공포의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공포가 어느 정도는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을 오히려 잡아갈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지금 에코프로가 영위하고 있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주가를 상승시켰었던 이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뭔가 잘못된 게 생겼다거나 아니면 에코프로의 유럽법인이 뭔가 잘못됐다거나 매출을 한 것이 취소됐다거나 하는 게 전혀 없는, 그러니까 회사의 이 밸류에이션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코프로 지금 낙폭이 과도하게 나오는 자리에서 오히려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에코프로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으면서 우리가 글로벌적인 시황은 어떤 것까지 같이 살펴봐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지금 에코프로 우리가 정확하게 낙폭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기회의 매수 타점을 삼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 기회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어제 개인분들이 매수세를 들어와 놓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다시 한번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반면에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이 쏟아내고 있는 물량을 흡수를 해줬었던 오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투매 물량 쏟아내지 않도록 댓글에 기회 작성해 주시면은 유튜브 시청하신 분들이 오히려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공포에 매도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가로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기회에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시작해 볼 건데,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내용의 이슈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를 무조건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쟁이 끝나면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V반등으로 꺾어서 올라올 수가 있겠는가? 전쟁이 적어도 끝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지상군이 투입되면서 순차적으로 사령부를 제거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거점을 장악해 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풀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내용의 이슈가 불거진다라고 했을 때 바로 꺾어서 V반등으로 올라올 수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면은 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이슈를 더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환율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밤사이에 환율이 1,500원대를 살짝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었던 상황에서, 자, 지금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유가 환율 상승 우려에 정부가 필요시에는 100조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던 상황이죠. 자, 앞전에도 환율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이 조치에 대한 내용의 이슈를 밝혀주면서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두 번째 조건인 환율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앞전처럼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측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일단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냐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예고를 하면서 이란 차기 최고 지도자는 하메네이 차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주말 사이에 이미 전쟁 시작하면서 동시에 하메네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란의 최고 지도자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제거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망을 공식 발표했었던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서 이란 무력화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도부 전원 제거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전쟁에 대한 공포가 우리한테 더 극심할 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란이면 중동인데 이렇게까지 증시가 빠질 정도인가 라고 하면서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자 우리나라는 이 석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100% 다 수입해 와서 제조를 토대로 수출을 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석유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이 기업의 이 경쟁력이 훼손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미친 듯이 빠지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것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 세계 석유의 20%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 입장에서 혁명 수비대가 봉쇄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이 석유값이 올라간 상태에서 고착화가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을 중장기적으로 놓고 봐도 안 좋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자 보시다시피 상단에 위치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정말로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흥구석유가 이렇게 상한가를 다시 한번 들어가고, 다시 한번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24%대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것은 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봉쇄가 일어난다고 했을 땐 이 해운 관련 종목들이 좋을 수가 있다고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흥하해운 굉장히 전형적인 테마주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다 더해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겁니까? 석유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진정이 되려고 하면은 빠르게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어느 정도는 잠잠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일단 지금 경과를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전쟁 몇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이번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4에서 5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 더불어서 이게 4에서 5주 정도 걸릴 수 있지만 또한 며칠 내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발언까지 했었는데, 자 빠르게 이 내용이 잡혀줘야지만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중간선거가 11월 달에 있다 보니까 그 이전까지 주가를 원래 위치를 넘어서 나스닥을 상승시켜 놔야지만이 이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의 실권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셧다운이라는 게 발생을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어떤 식으로든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 나스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중간선거에서 이기면서 의회를 장악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일단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이틀 동안에 너무나도 과도하게 지금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면서 명백히 낙폭과대 자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1선에 닿네 무조건 매수, 이렇게 대응한다라기보다는 이 시장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나스닥이 전저점을 지금 깰 듯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세가 올라와주는 걸 지켜보면서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을 오히려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61선에서의 지지를 일반적인 패턴에서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왜 그러겠습니까?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지금 마찬가지로 61선이 딸려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지지가 연출되는 것이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은 전쟁 이슈다 보니까 과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바로 이 코로나 시절 때 자 이 주가가 무섭게 하락을 했었다가 다시 한번 V반등으로 꺾어서 올라왔었던 기업들이 정말로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코로나 시절 때 무섭게 주가가 훼손이 됐었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왔었던, 우리가 이런 때를 생각해 보자면 마치
마치 그때 당시 V반등으로 꺾어서 올라왔던 것처럼 자, 우리가 지금 패닉을 겪고 있는 이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도 다시 한번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V반등으로 꺾어서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일단 차트만 놓고 보자면은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무섭게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왔었던 에코프로 지금 자리에서 거래량이 앞전을 상회할 만큼이나 엄청나게 이틀 동안에 발생한 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낙폭이 과도하게 연출된 자리로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시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자리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코프로 자체가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했었던 이유는 오히려 모멘텀이 더 붙어봐 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는 인간을 넘어서 로봇이 싸우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살짝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었던 건데, 이 에코프로는 이제 로봇과도 관련이 아주 깊은 회사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로봇이 전장을 만약에 돌아다닌다고 해도 뒤에 장착하는 배터리 없이 전선을 끌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이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줬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던 이 에코프로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어떤 관련한 실적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전기차 관련한 실적조차도 이렇게 좋게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로봇 같은 경우에도 같이 우리가 이 에코프로가 만들고 있는 이 배터리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무섭게 연출되는데, 지금 이렇게 급락이 연출되는 와중에서 이 에코프로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손상됐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얼마 전에는 이 대통령도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농사 소득보다 태양광 소득이 높다라고 하면서 ESS와 송전망 구축이 관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태양광을 기껏 짓는다라고 해봤자 이 ESS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저장을 위해서라도 에코프로가 영위하고 있는 지금 이 사업부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더 증폭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바로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진정이 되는 걸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 환율 관련한 이슈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봐 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평단을 훼손하는 위치, 그러니까 이 윗단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일단 본인의 평단이 오기 전에 평단을 훼손하려고 들 때는 일단 본전 위에서 매도 타점을 잡은 다음에 낙폭이 발생하는 걸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우리가 잡아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드리면서, 앞전부터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이 구독자님들께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이 구간에서 로봇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던 날부터 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갔었던 상황이고, 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화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에코프로를 검색해봤을 때는 2025년도 10월 16일 날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에코프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6만원 가격대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이날이 바로 10월 16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매도 타점을 그 다음번에 잡아갔었던 구간은 11월 4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코프로를 94,100원 부근에서 트랩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자, 바로 이날 이 캔들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잡아갔었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11월 4일이라고 날짜가 지금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날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린 이후로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드렸었던 구간은 11월 27일 에코프로를 82,00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자, 그날이 바로 언제냐면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면서 21선을 수복해준 다음에 눌러봐주고 있었던 자리가 바로 11월 27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날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을 수 있는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12월 10일 날 다시 한번 드렸었던 에코프로, 자, 그날이 바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2월 10일 날 매도 타점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은 1월 5일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상단에 보시다시피 1월 5일이 확인이 되고 계실 테고, 자, 1월 5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61선 위에서의 지지를 연출해주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에코프로면서, 자, 또한 마찬가지로 2월 19일날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날이 바로 2월 19일 장대 양봉이 솟았었던 날이고 반복적으로 15만원 선을 터치하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이 구간에서 드렸었는데, 자,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상단에 3월 3일날 매도 타점을 일단 드렸었던 이유는 매도가를 얼마 부근에서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17만 5천원 부근에서 이 오전에 과도하게 밀리는 걸 지켜보면서 17만 5천원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었던 이 에코프로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15만원 선을 훼손하러 오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매도 타점을 잡은 다음에 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튀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 이렇게 에코프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실시간 대응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에코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다라고 하면요, 에코프로 매수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실시간 대응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5644-2656번으로 에코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 분들께는 에코프로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에코프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우리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종목을 좀 가져왔었냐면은, 최근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소외 2차전지 바이오주 불기둥이라고 하면서 이 코스닥을 1000에서 30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바이오와 2차전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2차전지도 많이 튀어서 올라왔고 바이오도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이랑 엮이는 종목들이 잘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나노엔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세포 대량 분석 자동화 로봇 러브콜 이어져라는 내용의 기사가 하나 떠주면서 바로 시원시원하게 2연속 상한가를 간 이후로 세 번째 날도 어떻게 상승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22% 정도 추가적인 폭등 흐름이 이렇게 나왔었던 상황이죠. 자,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고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적 신고가였던 이 구간을 저가 대비해서 5배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돌파를 해줘놓고 위에서 지금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 그렇기 때문에 고영을 매수하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 고영의 딱 어떤 구간? 바로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을 제가 한 종목 발견을 해서 그 종목을 매집주로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지금 고영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바이오를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로봇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이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기사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의료로봇 10년 후에 5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3년 뒤면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므로 의대에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 뒤엔 인간을 뛰어넘고 5년 만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었던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수술 로봇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 같은 경우엔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그의 반면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사의 벌이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었던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로 정부 측에서 내세웠던 설명은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젊은 의사는 줄고 있고 의료 발전을 이끌었던 의사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의대 증원을 확충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서지컬이라고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월봉상 꾸준하게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려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월봉 차트를 마찬가지로 가져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신고가를 장대 양봉으로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큐렉소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였던 25,750원을 넘어가진 못한 모습이지만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무섭게 이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 큐렉소라든지 고영처럼 이미 다 오른 종목을 매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아직까지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간까지만 노려간다라고 했을 때도 300%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고영이라든지 큐렉소처럼 역사적 신고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8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 패턴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시 종목으로 제가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는 차트 흐름이 연출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넘어가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매집으로 작용했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물 소화가 한 차례 있었고, 다시 한번 슬금슬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차트를 살그머니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이 있었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제가 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 그러면서 고점에서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세력의 이탈 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올려치면서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철저한 매집을 거쳐줬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 살금살금 다시 한번 머리통을 들어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옆으로 돌려주는 모습, 바닥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술용 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고해상도 3D 영상, 직관적 제어, 다자유도 기구 등을 갖춰서 다양한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중남미 등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진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 FDA 인허가 신청 상태고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이 한번 매집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번 종목 같이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그냥 공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수급이 꼬이게 되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미털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에코프로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지 간에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낙폭이 과도하게 연출되고 있는 자리면서 특히나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나오면서 미친듯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그러면서 덥석 지금 구간에서 이 60일선을 터치한다라고 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없는 이유가, 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이 방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분봉상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정규장 시작 전부터 이렇게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갔었던 하나 시스템이 엄청나게 낙폭을 보여주면서 고가를 오늘 몇 %까지 올라갔었냐면은 24%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 저가가 마이너스 23%까지 내려가는 정말로 미친 변동성을 줬었던 하루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덥석 그냥 방산이니까 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접근할 수가 결코 없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60일선 닿았으니까 다시 한번 반등하겠지라고 무조건 생각하면서 잡아갈 수가 있는 패턴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어느 정도는 진정되면서 나스닥이 유의미한 반등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 더해서 우리가 환율 관련한 내용의 이슈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매수 타점
추가적으로 잡아갈 수가 있는 기회의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시간 대응 같은 경우에는 56442656번으로 에코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에코프로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아직까지 이제 비중 들고 계신 윗단에서 들고 계시면서도 지금 손실 중에 있으신 분들께도 마찬가지로 대응 안내를 드릴 거다 보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에코프로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에코프로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